5, 6월 되면 공부하기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보통. 7월 되면 아예 공부가 더 잘 돼요. 이제 이미 더위 익숙했으니까 포기했잖아요. 근데 날씨가 이때쯤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면 책을 읽어도 책이 안 읽혀요. 책이 페이지는 10페이지 넘어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강의를 많이 들어보세요. 강의 같은 거 들으면 그래도 강의에 따라서 나도 강의 의존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면 이게 왜 맞았고 틀렸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안 그러고 그냥 책 쑥 읽으면 지금쯤 이해는 대부분 되니까 책 읽고 쑥 넘어가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공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문제를 풀고 왜 틀렸는가 확인하고 그 책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공부가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문제 푸니까 암기법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쑥 읽으면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자, 이제 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 의뢰인은 두 경우에 중개 보수 100%를 물어내야 돼요. 그 의무를 위반하면 개공에게 중개 수수료 100%를 물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서 갑이 의뢰에게만 물건을 맡겨서 의리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겠죠. 다른 물건보다 이걸 더 열심히 팔려고 노력할 텐데 갑이 다른 개공한테 가서 이자에게 중개 의뢰해서 이자랑 거래해 버렸습니다. 우리 배신당했죠? 그때 우리에게는 중개수로 100%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 개공이 아닌 다른 개공에 의뢰해서 중개 완성하면 우리에게도 수수료 물어줘야 됩니다. 그럼 갑은 수수료 이중으로 주네요. 무에게 줘야겠죠? 우리에게도 줘야 됩니다. 우리 배신당했으니까. 다음 두 번째, 이건 더 심한데 이제 갑이 의뢰에게 중개 맡겼죠. 근데 의리 매수인을 데려왔어요. 개공 소개로 매수 의뢰인을 알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명함 주고받더니 의리 페이지하고 개공 페이지하고 자기끼리 직거래 버렸습니다. 이건 더 심하죠? 의리대로 온 손님과 자기들이 직거래하면 안 되겠죠? 이러다 들키면 수수료 100%다 지급해야 됩니다. 이 개공을 배제했다. 100% 지급해야 됩니다. 다 두 가지 의무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따라서 위약금이 아니라 중개보수 50% 범위 내 빼면 틀립니다. 시험에서 50%라고 냈어요. 범위 내 빼지면 틀립니다. 유치하기 시험이 됩니다.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이제 갑이 의뢰에게만 의뢰를 맡겨서 의뢰 전속 개공입니다. 자, 그럼 갑이 의뢰에게 의뢰 맡겼지만 내 물건 내가 팔 수 있죠. 자기 물건 자기가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이건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 갑은 개공한테 자기 의리 소유한 비용을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50만 원 범위 안에서 개공이 내 걸 팔기 위해서 그 소유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 위반이 아니라 50%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죠. 이건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50% 범위에서 의뢰 사용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전속 개공 의무가 훨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중개태당물 확인 설명 가겠습니다. 예, 47페이지 오세요. 47페이지. 확인 설명상 아까 9개 외웠습니다. 객권의 공시벽 환장 입에서 치나와라고 외웠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이제 확인 설명 의무 있는데 자, 갑이 X가 있습니다. 우리 개공한테 X를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했습니다. 얘가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입니다. 매도나 임대 의뢰인은 권리를 이전합니까? 권리를 취득합니까? 얘는 권리 이전이에요? 권리를 취득해요? 이전하려는 의뢰인이죠. 다음 병은 부동산을 사달라고 매수 의뢰했어요. 또는 임차 의뢰했다.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죠. 매수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임대차면 임차권 취득합니다. 지금 개공은 중개대상물을 잘 조사해서 이 중개대상물을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겠죠. 그럼 확인 설명은 갑에게 할까요? 병한테 할까요? 둘 다에게 할까요? 누구에게 확인 설명해야 할까요? 대상물을 잘 조사해서 의뢰인에게 잘 알려줘야겠죠. 확인 설명은 1번 갑에게 한다,
2번 병에게 한다. 3번 둘 다에게 한다. 갑에게 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갑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확인 설명합니다. 다시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우리 갑을 꼬실 이유가 있나요? 병을 꼬셔야겠죠. 그래서 취득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음 등기부등본이나 각종 자료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세트를 오셔야 돼요. 설명하고 제시하고 세트를 옵니다. 설명만 하면 안 돼요.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된다. 자, 그다음 확인 설명이 9가지가 있었는데 다음 3가지는 개공이 직접 확인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 3가지가 이제 10여 칸인데 아까 시설물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시설물 상태, 다음 벽면 도배 상태 바닥면, 다음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이 3가지는 개공이 확인하기 힘들겠죠. 지금 병이 이거 살지 모르죠. 병이 이거 산다는 보장도 없죠.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집에 들어와서 수도 전기 가스 싹 틀어봐요. 막 다 틀어봅니다. 이 더운데 가스 틀어보고 보일러 틀어봐요. 다음 벽면 도배 확인해요. 농 다 드러내서 벽 확인하고 장판 다 드러내서 바닥 확인하고 그다음에 일조 해가 언제 뜬가 둘이 여기서 같이 차요. 해가 언제 친가. 그다음에 소음 지하철 지나갈 때 진동이 얼마 걸린가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 거들나겠죠. 안 팔고 맙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개공이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매도 의뢰인에게 이 3가지는 제가 확인하기 힘드니까 자료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갑이면 이거 자료 달래요. 그럼 갑이 자료 줄 수 있어요? 힘들겠죠? 그럼 불응하겠죠? 아니 뭐 그런 걸 달라 그래. 알아서 팔아줘 라고 불응합니다. 그럼 불응하면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제가 3가지를 물어봤는데 갑이 거절했어요 라고 병한테 알려야겠죠.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또 증거를 위해서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됩니다. 이것도 세트를 외워요. 설명하고 기재합니다. 다시 확인 설명할 때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고 다음 자료 요구했죠. 그럼 불응하면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기재하고 이거 시험 그대로 푸셔야 됩니다. 시험에 매도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공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OX 뭐죠? 개공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 X죠. 조사할 의무가 없죠? 어떻게 한다? 설명하고 기재하고 세트를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 이대로 꼭 풀어야 됩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나는 직접 조사해야지 라고 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제시하고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하고 세트를 외우는 겁니다. 기재하라 그랬죠? 어디 기재하냐면 자, 2장 넘겨보세요. 그럼 50페이지가 있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거기 확인 설명서 보입니까? 그럼 제일 상단에 50페이지 제일 상단에 확인 설명 자료 보입니까? 찾으셨어요? 확인 설명 자료 오른쪽에 2칸으로 돼 있죠.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있습니까? 여기 내가 뭘 제시했는가 오른쪽에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여주는가. 우리는 체크합니다. 뭐 난 등기 권리증을 보여줬다. 뭐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칸에 뭐라 써 있죠? 대상 물건 자료에 관한 요구사항 있죠? 그 오른쪽 빈 칸에 적어요. 오른쪽 빈 칸에 매도인이 불응했다고 적는 겁니다. 오른쪽 빈 칸 있죠? 거기에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증거를 적어야 돼요. 분명히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내가 증거를 해서 적는 겁니다. 내가 증거를 해서. 그래 나중에 책임 안 지겠죠. 왜냐하면 이거 설명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 설명 의무가 있는데 왜 못하 있는가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특약을 적는 이유가 의뢰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고 터지면 내가 책임을 면하려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그런 거 적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냥 무조건 적으세요. 그냥 불응했다고.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물어보면 답할까요? 그냥 무조건 적는 거 그냥 불응했다라고 그냥. 그게 속 편하죠. 가반대 시전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요구도 먹어요. 아니 무슨 중개사 그런 거 물어보냐 요구도 먹습니다. 자지럽다 그래요. 그냥 알아서 불응이라고 그냥 적으세요. 알아서. 얼마나 서로 편리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판례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자, 48페이지 오세요. 48페이지. 상단에 3번 다 했습니다. 자료 요구사항 상단에 3번 다 했어요. 밑에 중간에 4번 있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판례들인데 이 판례들의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1번은 좀 비교적 잘 나와요. 동그란 1번. 부동산 중개계에 따른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서로 별개겠죠. 중개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소멸한 건 아니다. 그 말은 중개 보수 받든 안 받든 확인 설명 잘 해야 됩니다. 못하면 책임져야 돼요. 보수 안 받아도 잘못하면 책임지란 말이죠. 손해배상 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자,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연히 대부분 근저당권이 있겠죠. 그럼 그 채권 최고액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설명은 족하고 충분합니다. 채권 최고액 등기부에 써 있죠. 그냥 설명하고 적으면 됩니다. 그 뒤에 그럼 그 중에 얼마 갖고 얼마 남았는가? 실제 피담은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바입니다. 오바.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담은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이 그대로 설명했다. 그래서 사고 터지면 책임져야겠죠?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계약서에 꼭 써야 돼요. 계약서에 특약상으로 꼭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앞으로 매도일 며칠자에 채권 최고액 얼마 근저당권 있다고 확인하면 꼭 계약서 써야 돼요. 다시 해서 국민은행에 매도 며칠자에 채권 최고액 4억짜리 근저당권이 있음을 확인이라고 계약서에 꼭 써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경매 나오면 이거 설명 안 했다고 중개사 찾아와요. 그럼 그때 계약서 보여줘요. 썼잖아요. 이렇게 확인했죠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꼭 쓰세요. 여러분 계약서 보면 써 있어요. 아마 여러분 계약서 한번 봐보세요. 다 써 있어요. 안 써졌다 그 중개사 초짜예요. 여러분 초짜한테 중개 맡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초짜한테 맡긴 겁니다. 중개 많이 해서 이거 꼭 씁니다. 아니, 시험에 안 나오는데 꼭 쓰시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중개할 때 의뢰인을 위해 쓴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엄청 길죠. 기억, 니은, 디귿가 있죠. 오른쪽에. 이제 시험에 낼 수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사기 때문에 훨씬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팔을 꼭 알아세요. 다가구 주택의 원룸 일부를 임대차입니다. 원룸 201호, 203호, 301호. 그거 임대차면 수수료 얼마 받을까요? 마지막에 1, 20만 원. 근데 엄청난 의무를 부과합니다. 엄청난 의무. 그래서 자, 7번 봐보세요. 다가구 주택, 원룸 주택 201호, 301호 임대차 중개할 때, 자, 개업공회사는 다가구 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가 끝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설명하래요. 거기가 필요한 다가구 주택 권리관계 등 자료를 제공하래요. 설명하고 제공합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하는가? 자, 니은 개공은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표시된 건 당연히 설명하고 이제 등기부에 안 나온 것들, 자, 임대 의뢰인에게 즉 임대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미리 살고 있는 이미 거주에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차인보다 얘들이 선순위잖아요. 자, 현재 임차인보다 이미 거주한 임차인이 선순위죠. 경매 나오면 현재 임차인보다 얘들이 돈 먼저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입니다. 이미 거주에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얼마인가? 임대차 시기와 종기 그런 부분 자료를 요구하래요.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일 확인하고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도 제시해야 되고, 다음 중개 세상 확인 설명서 중개 목적물에 대한 자 실제 권리 경계가 여기입니다. 잠깐 해보시면 그 52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52페이지 펴보세요. 52페이지 그 중간쯤에 동그라미 9번 보입니까?
52페이지 중간쯤에 동그라미 9번 보여요? 거기 실제 권리 보입니까? 실제 권리관계 거기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권리상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기재하고 의뢰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원룸 201호 임차하죠. 그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보증 얼마고 계약이 언제 끝나는가를 다 조사해서 현재 임차인에게 알리란 말입니다. 왜 알려죠? 경매 나오면 얘들이 돈 먼저 받을 거 아니에요. 확정일자 있으면. 당신이 얼마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권리 분석해가지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디귿이 우리에게 아주 꿀팁이죠. 디귿에 임대인에게 자료 요구해서 알려주라 했죠. 근데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료 등이라는 자료 요구에 불응합니다. 불응하면 결국은 그 내용을 다시 중개 대담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디귿에서 결론이죠. 기억 내는 할 필요 있다 없다? 기억 내는 할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그냥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겠다고. 그렇죠? 이게 결론이 뭐예요? 기억 내는 할 필요 없다고 그냥. 기억 내 하지 말라고 그냥 어떻게? 임대인이 불응했다고 그냥 적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죠? 아니, 이렇게 하시라고 중개하실 때 판사들이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스스로 2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이런 걸 다 20만 원 받으면서 이런 걸 이걸 20만 원 받아서 어떻게 다 이걸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적으라고 그냥 불응했다고 판사들이 알려준 거예요. 지금 중개사들한테 또 기억력 딱 조사할까봐 또 착실하게 알려준 겁니다. 아무튼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판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임대차도 알려주래요. 상가 임대차. 이제 상가 임대차 사항도 다 알려주래요. 이제. 그래서 상가 임대차 중개할 때도 이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리 권리상에 그걸 기재하고 다 하란 말입니다. 주택도 중요하지만 상가 임대차도 중요하죠. 그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9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에서 중개 완성했습니다. 중개 완성하면 확인 설명서 법정 서식이 있어요. 법정 서식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겠죠. 그게 49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확인 설명서 작성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사 가로 열고 법인은 누굽니까? 대표자. 분사는 누구예요? 책임자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가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한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몇 년이죠? 3년간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세 가지 의무네요. 확인 설명서 그 종이를 출력해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서 쌍방에게 나누어 주고 또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3년간 보존 의무가 세 가지입니다. 작성 의무, 교부 의무, 보존 의무 세 가지예요.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뭘까요? 여기 종이로 작성할 필요 없고 종이로 당사자에게 교부할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할 필요 없고 교부 의무 없고 보존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럼 공인전자문센터가 뭘까요? 이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있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인터넷에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제가 개공이면 사무소에 컴퓨터를 켜요. 왼쪽에 매도인 앉히고 오른쪽에 매수인 앉혀요. 컴퓨터 켜가지고 컴퓨터로 이걸 작성해요. 확인 설명서를. 종이가 아니라 어디에? 컴퓨터에 클릭해서 작성해요. 작성했죠? 그대로 보관. 저장시켰죠?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 가면 국토교통부에 이거 공무원 등록관청이나 매도인 다 볼 수 있죠. 그게 딱 저장시킵니다. 그럼 저장시켰죠? 그럼 이제 뭐 할 필요 없다? 확인 설명서 종이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당사자에게 줄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도 없다. 왜 그래요? 인터넷에 다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당해 중개행위에 한 소공이 있는 때 그 소공도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되죠. 소공은 모두가 아니라 이제 돈 버는 사람들 당해 중개한 소공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여기 개공과 소공입니다. 개공 소공은 중개 완성했을 때 뭘 작성하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중요하죠. 중개 완성 후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다시 개공 소공은 두 가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또는입니다. 나머지는 다 또는이에요. 아까 존속중개약서 또는 이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다 또는입니다. 그걸 시험에 해마다 냅니다. 아까 5글자 그랬죠? 5글자 미시야 5글자 또는 그러면 6글자라 틀려버리죠. 그래서 중개 완성 후 작성한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고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걸 왜 시험에 내냐면 자 3월달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의 법에는 미시 아니라 서명 점 날인이 있어요. 예전 법에는 점 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서명만 했어요. 서명만. 등록관청에서 감독 나왔거든요. 그래서 날인이 안 했다고 업무정지 시켜버렸습니다. 업무정지. 그러니까 개공이 소송을 했죠. 아니 점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잖아요 라고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왔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건 미시예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랬어요. 당신 업무정지 받아도 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점이었는데 점 의미를 대법원이 미시라고 그랬어요. 밋.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법을 밑으로 바꿨어요. 법을 점에서.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가 있죠. 법을 왜 바꿨어요?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 교사들 엄청 신기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점이 밑으로 바뀐 이유가 대법원 판례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대학 교수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 연역, 이게 왜 이래 있을까?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해마다 시험에 냅니다. 두 가지만 미시다. 나머지 다 또는입니다. 꼭 외우세요. 아주 유치하고 좋습니다. 괜히 머리 쓸 필요 없잖아요. 공법처럼. 그러죠?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공법처럼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중개사법은. 아주 유치하죠. 5글자. 그리고 아까 외웠죠? 전학거 335.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 몇 년 버전? 3년 버전. 전학거 335 외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확인설명서로 가겠습니다. 자, 50페이지 오시면 자 확인설명서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가 주거용, 두 번째가 비주거용, 세 번째 토지, 그 다음에 임목재단용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자 주거용을 시험에 냅니다.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얘도 주거용과 차이점. 그래서 주거용을 공부하시고 두 개 차이점 외우시고 이거 두 개 차이점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주거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개공 기본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개공 세부 확인사항, 세 번째가 중개보수는 양쪽 다 중요하죠. 개공도 중요하고 의뢰인도 중요하잖아요. 세 파트가 있는데 기본 확인사항이 8개가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이 4개입니다. 9, 10, 11, 12. 여긴 13번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총 몇 가지죠? 확인설명서? 13가지인데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13가지가 여기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시험에 제일 잘 나요. 다시 13가지가 기본인가 세분가 뭐 이건 누가 틀리지 않을 거니까 13가지가 기본인가 세분가 시험에 냅니다. 그럼 여러분 8개 외워요? 4개 외워요? 4개 외우고 나머지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주택입니까? 주택 세부를 확인합니까? 주택 세부를 확인해요. 겉에서 봐요? 집에 들어가 봐야 돼요? 집에 들어가 봐야겠죠. 현관문을 쫙 열어요. 현관문을 쫙 여니까 멋이 있는 실내 벽화가 있습니다. 다시 세부를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열어서 들어가 봐야겠죠. 현관문을 여니까 뭐가 보인다? 멋이 있는 실내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실내 벽화.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일단 이걸 시험에 제일 잘 내고 13번은 중개 부호소로 한번 낸 적 없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확인설명서 기재하는가? 좀 어렵게 내면 이 8개는 개공이 기본상이라 개공이 이건 직접 조사 확인합니다. 이건 물어봐요? 직접 조사요? 직접 조사 확인한다. 근데 이거 2개는 의뢰인에게 매도 임대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실질 권리 관계인데 이것은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어요. 물어봐서.
아까 이거 10여 칸도 자료를 요구한다. 자료 요구. 이게 10여 칸이에요. 10여 칸이요. 네이버 시설물 상태 병명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건 다 물어봅니다. 이건 매도인에게 물어봐서 그걸 적는다. 기본 항상 물어봐요. 직접 확인해요. 직접 확인한다. 일단 여기까지 시험이 내고 있고, 이제 어렵게 내려면 그 50페이지, 51, 52, 53 여기서 아무거나 냅니다. 어렵게 내면. 그럼 이거 외우는 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렵게 내려고 작정하면 찍어야 됩니다. 출제가 이거 틀리게 어렵게 내야겠다면 우린 찍어야 돼.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저도 이제 외웠다가 이번 주 지나면 저도 잊어버려요, 이제. 그리고 이 두 달 후에 또 기억나요. 저도 여기 수업할 때마다 기억나요, 이게 다. 그 지나면 또 이거 중요한 거 기억나지만 세부적인 건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서 이걸 아무튼 작정하면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럼 50페이지 오세요. 제가 읽은 건 밑줄하고 자꾸 보는 겁니다. 읽은 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들. 50페이지 상단에 아까 확인 설명자로 봤습니다. 그 밑에 유의사항은 필요 없고, 밑에 로마자 1번 보입니까? 이 로마자 1번 보여요? 개공자 기본의 동남처럼 기본 확인사항.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겁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대사 물건 표시 밑줄 하시고, 오른쪽에 토지 보입니다. 토지 오른쪽에 지목 보여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적습니다. 토지 밑에 건축물 보입니까? 오른쪽에 용도 보여요. 용도 건축물 대 용도와 실제 용도 있습니다. 그 밑에 방향 보입니까? 방향 기준 보이죠? 좀 이따 기준 볼 겁니다. 다음 건축물 다시 건축물에서 이제 내지인 설계 적용 여부 보입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내진 능력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최근에 신설된 거라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내지인 설계는 다 어렵게 내면 이 대상물 표시에 있다고 낼 수 있어요. 쉽게 내면 기본 항상이 있다고 냅니다. 쉽게 내면. 그래서 내지인 설계가 있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오세요. 권리관계 보입니까? 오른쪽에 등기부 기재사항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를 보고 적고 소유권 외에는 등기부 을구를 보고 적습니다. 그럼 등기부 기재사항 그 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적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기억하면 돼요. 그 밑에 칸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 적습니다. 그 밑에 칸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적어요. 아까 다가구 주택 아까 판례 공부했죠. 원룸 증계할 때 임차인들이 몇 명인가 주민세탁가 알려주거든요. 그거 서류를 내일 할 수 있어요. 그걸 적는 겁니다. 그냥 적지 마시고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그럼 제일 밑에 칸 동그라미 3번 토지이용계획과 공포상 이용제한 거래의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역지구 보입니까? 그럼 지역지구 제일 끝에 건폐율 상환, 용적률 상환 보여요? 그 동그라미 치시고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그건 시군 조례를 보고 적습니다. 두 개 다 뭐 적어보죠? 시군 조례. 지금 50페이지 보셨죠? 51페이지하고 이제 왼쪽 오른쪽 똑같습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 보면서 50페이지 같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기본서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다 따로 붙인 거 이게.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럼 51페이지 상단에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1번. 확인 설명 자료 그랬나요? 그 확인 설명 자료가 왼쪽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왼쪽에 확인 설명 자료 그이 말합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 가.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개공이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자료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그다음 가로 쳐보세요. 가로 크게 치세요.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동그라미 12번 환경조건 거기 가르쳐요. 이겁니다. 이거 이 네 개예요. 이거 9번부터 12번 환경조건까지 이걸 지금 가르친 겁니다. 이건 아까 어떻게 알아 그랬죠? 확인해요, 물어봐요. 물어봐서 매도인이 고지한 사항과 자료 요구하는 사항 이거 지금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 가로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어보니까 이걸 물어보고 자료 요구했죠. 그러면 응했는가 불응했는가를 적으란 말입니다. 이거 물어보니까 이건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건 계곡이 직접 확인하니까 이건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물어봐서 적는다. 네 가지를. 자, 그 밑에 이제 51페이지 자 2번 있어요. 2번도 자 가로쳐 보세요. 가로 크게 치세요. 동그라미 1번 대사 물건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가로 이 8가지죠. 까지는 그 뒤에 자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물어봐요. 확인해요. 직접 확인해서 적습니다. 밑에 3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왼쪽 페이지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말하죠. 50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 대사 물건 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같이 보는 겁니다. 다시 오른쪽 51페이지 3번 대사 물건 표시는 뭘 봅니까?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고 거기가 사선을 끊어요. 그 다음 건축물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 안방 등 자 주실 동그라미 주실 방향을 적습니다. 다음 주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뭘 적죠? 주된 출입구 동남쳐요.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그 다음 방향 기준이 알 수 없어요. 불분명합니다. 그때는 기준 동그라미 내가 알아서 기준을 정해. 내가 알아서 중개사가 알아서 가로 열고 예를 써놨어요. 남동향인데 어디 기준? 거실 앞 발코니 기준으로 남동향이라고 내가 알아서 기준을 적습니다. 자, 주택은 어디를 적어요? 안방, 거실, 주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이것저것 모르면 알아서 기준을 적는다. 아까 제가 점 이야기했는데 그럼 점 보러 갈 때만 이사할 때 점 보러 가요. 이사하려고 점 보러 가면 점쟁이가 안방이 어디를 향하라 그래요? 점쟁이가 뭘 한다고요? 안방이 어디를 향하라 그래요. 점쟁이가. 그럼 내가 장사해야 했어요. 장사하려고 점 보러 가죠. 그럼 손님 와야 되니까 출입구가 어디를 향한 걸 어디라 그래요? 점쟁이가 그럽니다. 그게 지금 동그라미 친 거예요. 다시 주택은 점쟁이가 뭘 한다고요? 안방이 어디를 향한 집을 얻으라 그래요. 당신은 남향하고 안 맞으니까 남서로 얻으라 그래요. 점쟁이가. 그 밖의 건축물은 장사할 때 가면 손님 와야 되죠. 그럼 출입구가 어디를 향하라 그래요? 당신은 동향을 향해야 한다고. 출입구가. 그걸 점쟁이 말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점쟁이 말을. 다음 4번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뭘 적습니까?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라 그러죠. 이거 확인합니다. 5번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책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가로원에 V 표시하고까지 밑줄 한다. 즉 이게 임대사업자인가 아닌가 하는 적으라고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가 아닌가 적는 겁니다. 다음 6번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의 계약갱신 요구 행사 여부 및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다음 항목 9번에 따라 적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밑줄 하세요. 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밑줄. 아무튼 이런 게 있다. 두 가지가 있던 걸 기억하세요. 두 가지가 있던 걸 기억합니다. 일단 제일 밑에 7번을 내려보세요. 7번 동그라미 3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은 가가심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에 동그라미 시군조례에 따라 적습니다. 가는 꼭 하세요. 나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2차 하신 분은 꼭 2차만 하신 분은 하세요. 그러니까 동차 하신 분은 나다 하지 마시고 2차만 하신 분은 나다도 하세요. 그럼 나 읽어만 볼게요. 나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 확인합니다. 그게 왼쪽 페이지 와보세요. 50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토지이용계획 보입니까? 그 오른쪽에 지역지구 있죠. 그 밑에 뭐가 보여? 도시군 계획시설. 그 밑에 뭐가 보여? 지구단위 계획 뭐라 보이죠? 그 두 가지를 개공이 확인하여 적으란 말입니다. 개공이.
다시 오른쪽 51페이지. 51페이지. 제일 밑에 다는 이제 그 밖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가상은 토지 이용 계획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공적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인터넷에 있어요. 인터넷에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확인에 적습니다. 가로 열고 임대차는 이 전체를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왼쪽에 동그라미 3번 뭐 토지 이용 계획 있죠? 그 전부를 다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전부를 다. 그런 말입니다. 임대차는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 통째를 다 비워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는 꼭 하시라 했습니다. 가가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나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차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2차만 하신 분들은 시간이 남으니까 나타도 하시고. 넘기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상단에 입지 조건이 있습니까? 입지 조건 5간 돼 있죠. 첫 글자에 다 도는 줘보세요. 첫 글자 도대 주교판 이렇게. 다시 입지 조건은 5개겠죠. 첫 글자에다 세로로 도대 주교판 그러게 오세요. 그 순으로. 주택은 입지 조건 도대 주교판 다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8번에 관리 가능성이 있고 6번 처남에 비선호 시설이 있습니다. 비선호 시설 1km죠. 그다음에 거래 예적 금액이 있어요. 그다음 8번이 이제 취득에 관한 조세 취득세. 이 8번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오른쪽 53페이지 펴보세요. 오른쪽 53페이지 이쪽에 8번이 있습니까? 자, 8번 동그라미 6번 비선호 1km죠. 1km의 종류 및 이제 위치는 대상 물건으로부터 1km 사회 통용상 기반 시설인 뭐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뭐 기타 등등을 다 적습니다. 1km라는 걸 좀 기억해 보세요. 다음 9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9번 동그라미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의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된 후입니까? 완성되기 전입니까? 전 동그라미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요. 그리고 개별 공시가 및 그다음에 건물 공시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다시 전 동그라미 전 공시된 공시가 또는 공시 가격을 적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가 공시가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럼 지금 전에 동그라미 쳤나요? 그 전 시험에 냅니다. 근데 왜 전일까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를 뭘 적냐면 자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했죠.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했죠. 그 확인 설명항을 적는 거예요. 중개 완성하기 전에 확인 설명했잖아요. 혹시 거짓말을 했는가?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한 걸 확인 설명서에 적는 겁니다. 왜냐면 꼬시려고 거짓말 쳤는가?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했잖아요. 혹시 꼬시려고 거짓말 쳤는가? 중개 완성 전에 말한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적어요. 그러니까 다 전입니다. 왜 전인지 아시겠죠? 중개 완성 전에 중개사가 말했던 것을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적는다고요. 중개 완성하기 전에 혹시 꼬시려고 혹시 거짓말 쳤는가? 모르니까. 왜 전인지 알겠죠?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왜 전인가를 설명을 못해요. 그냥 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 전에 말한 걸 중개 완성 후에 여기 적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거짓말 쳤는 거 모르니까. 확인 설명 똑바로 하란 말이죠. 다음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 동그라미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거기도 전 동그라미 전 지방세법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취득세 필요 없죠? 제외.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 8, 9, 10까지 봤나요? 오른쪽 8, 9, 10까지 봤죠? 그 다음 11, 12가 있는데 편집한 사람이 11, 12를 뒷페이지로 넘겨버렸어요. 이게 지금 51페이지에 11, 12 적어야 되는데 이 편집한 사람이 55페이지로 넘겨버렸어요. 이걸 물론 확인 못한 제가 잘못이지만 나중에 왜 마음대로 넘기자니까 이게 보기 좋아서 넘겼대요. 제가 지금 왼쪽 오른쪽 보게 하려고 지금 이런 심오한 의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무튼 확인 못한 제가 잘못이죠. 그럼 55페이지 봐보세요. 55페이지. 55페이지 거기 11, 10번 있습니다. 55페이지가 11번.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 가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법정상권, 법정상권 등기 안 해도 성립할 수 있죠. 유치권 등기할 수 없죠. 다음 주인법에 따른 임대차, 보통 주택 임대차 등기 안 하죠. 다음 물건들, 비싼 물건들,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종원수. 그 다음 말이 최근에 신설됐어요.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입니다. 그거 체크하세요.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 적으라고요? 동그라미 9번 여기다. 여기 동그라미 9번. 다시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어디에 적는다? 동그라미 9번 여기 칸에. 그리고 그 뒤에 도로 조명 허가 여부 및 권리 의무 승계 대상 여부 등을 적습니다. 거기까지 체크하세요. 이걸 어디에 적는 거죠? 52페이지. 52페이지. 그 중간에 동그라미 9번에 적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이거네요.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올라오는 거 있죠. 등기부에 올라 있는 건 5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적습니다. 다시 권리관계 중에 등기부에 기재된 것은 어디에 적어요? 50페이지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등기부에 기재된 건 등기부 보고. 근데 등기에 안 나온 권리 있죠. 등기에 안 나온 권리 어디 적어요? 동그라미 9번. 등기부에 안 나온 거 어디다 적는다? 동그라미 9번. 그건 등기부 안 나왔으니까 직접 확인해요? 물어봐요? 물어봐서 등기부 안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2번 등기부에 나온 것은 물어봐요? 직접 적어요? 직접 적어야지. 매도인보다 중개사가 등기부에서 잘 보잖아요. 그래서 권리관계가 두 개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9번. 등기부에 나타난 건 어디에 적어요? 동그라미 2번. 등기부에 안 나타난 건 동그라미 9번, 9번. 구별됩니까? 그럼 다시 55페이지. 55페이지. 상단에 아까 11번 있죠? 55, 11번. 아까 그 셋째 줄에 뭐가 있었다죠?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이거 어디에 적어요? 동그라미 9번에. 이게 최근에 신설됐어요. 그 말이.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무슨 말일까요? 자, 매도인이 누군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매도인이 누군가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 매도인이 매너가 좋은가 안 좋은가. 어떤 사람은 매도인 나랑 안 맞다고 계약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왠지 나랑 운이 안 맞을 것 같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누구는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중개 의뢰할 때는 갑이 소유자였어요. 갑. 매수인이 갑이 참 마음에 들어서 아파트가 두 개 있는데 이왕이면 엑셀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이 뭐라고요? 아파트가 똑같은 거 두 개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조건이. 근데 소유자가 마음에 들어서 엑셀을 샀다고. 엑셀을 사기로 했어요. 매매하기로 했죠? 근데 계약 체결할 때는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병으로. 처음에 합의할 때는 갑이 소유자인데 계약 체결할 때는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럼 그걸 적으라고 이거. 계약 전에 소유권 변동되는가. 다시 집 보여줄 때는 갑이 소유자여서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했는데 계약 쓰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병으로 이틀 만에 바뀌었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걸 적으란 말입니다. 이해되죠? 왜냐면 의뢰인 소유자가 누군지 중요할 수 있거든요. 병이면 계약서 안 쓸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개사들이 속이고 써버리면 되냐? 그냥 갑이라고 그냥 써버리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계약 안 할지 모르니까. 혹시. 그걸 적으란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소유자가 바뀌면 나 그냥 Y 살 거야 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럴 수 있죠. 나 병 마음에 싫어 안 들어 이 사람. 왠지 재수 없어. 나랑 안 맞아. 다른 거 살지 모르고 계약 거부할지 모르니까 중개사들이 그냥 계약서 써버리거든요. 그냥 매도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건이 중요한 거지. 근데 매수인은 상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계약 전 소유권 변동이 이제 시험에는 여기 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도 다른 선생님들이 왜 그 말이 있는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중개를 해봐서 다 이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다시 55페이지 11번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11번 밑에 당구장 표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월세를 말하죠. 당연하죠. 그것은. 그 다음에 계약기간 당연하죠. 그 뒤에 장기수선 충당금 처리 등을 확인하고 거기가 사선을 끊어요.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 동그라미 확인하여 적습니다. 거기까지 가세요. 거기 장기수선 충당금 있습니까? 이거 원래 누가 내야 되죠? 임대인이 내는 거죠. 임대인. 장기수선 충당금 원래 누가요? 임대인.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내죠? 임차인이 관리비서 내고 있어요. 임차인이 관리비로 나갑니다. 그럼 임차인 나갈 때 그 돈 받아 나가야 돼요. 임차인 나갈 때 임대인 대신 관리비로 내가 냈죠. 나갈 때 그 돈 받아가라고요. 그게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임차인들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잘 몰라요. 거래를 별로 안 해봐서. 신혼부부들은. 그러니까 중개사가 이제 그 임차인이 수수료도 잘 주면 이 말 해주고 수수료 막 깎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왜냐하면 중개사는 임차인을 잡아야 돼요, 임대인을 잡아야 돼요. 임대인이 내 고객이 계속. 임차인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임대인을 위해서 이 말 안 해줄 수가 있어요. 모르면 나가니까 그냥. 그리고 임대인에게 말해야겠죠. 제가 그 말 안 했어요, 일부러. 꼭 말해줘야 돼요. 임대인에게. 그래야 나한테 계속 물건 맡길 거 아니에요. 항상 뭔가 서비스하면 생색을 잘 내야 돼요. 생색을 잘 낸다. 해주고 당연히 알겠지 모릅니다. 이게. 다음 12번. 이제 동그라미 10번 있습니다. 10번 내외부 시설물 상태 건축물. 다음 11번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12 환경 조건은 중개 세무에서 개육공예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 동그라미잖아요. 아까 이게 자료 요구 10여 칸 자료 요구죠. 자료 요구안상을 적습니다. 다음 이제 13번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3번.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공과 중개의뢰인 협력해서 결정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입니까? 거래 예정입니까? 자, 예정 동그라미. 이것도 왜 예정입니까?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할 때 그걸 적으니까.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할 때는 거래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한 사항을 나중에 적으니까 그것도 예정입니다. 지금 거래 금액 정확히 나왔지만 뭘 적는다? 지금이 아니라 중개 완성 전에 했던 말을 지금 적기 때문에 예정입니다. 예정. 그럼 왼쪽에 제가 54페이지 펴보세요. 왼쪽 54페이지. 그 로마자 3번 중개보수 등 있고 밑에 동그라미 13번 딱 하나 있죠? 그럼 동그라미 13번 보세요. 동그라미 13번 오른쪽 보시면 당구장 표시 4줄이 있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당구 표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유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동그라미 치시고 별도부가 동그라미 치세요. 별도부가 됩니다. 이거 치면 잘 나옵니다. 포함하면 틀려요. 별도, 제외. 왜냐면 중개사가 일반 사업자면 부가세 10% 받을 수 있거든요. 부가세. 중개수로 말고 부가세 10%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적는 겁니다. 다시 오른쪽 55페이지 14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공 가로 소공 포함해서 모두 서명 점 날인이죠? 그러니까 미수로 바뀌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점이 지금 그걸 못 바꿔서 미처 모르고 다시 법이 미수로 바뀌었는데 점에서 바뀌었다 했죠? 근데 공무원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점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 이 공무원들이 뭘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아무튼 현재 점으로 돼 있습니다. 날이라 하며 2명을 넘을 때는 별지를 작성한다. 왼쪽 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54페이지 제일 밑에 개공 칸이 몇 명이 있죠? 2명 있죠? 개공이 3명, 4명 같이 할 수 있죠? 그때는 적을 칸이 없죠? 그럼 종이 한 장을 따로 출력해서 적는 겁니다. 별지, 별도의 종이. 별지가 뭐다? 별도 종이 한 장 출력해서 적으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주거용을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세부 확인 상의를 보셨고, 그럼 이제
다른 것과 차이점이 이제 다른 것 차이점. 그래서 55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제 주거용이 있는데 비주거용 건축물이 없는 게 있습니다. 주거용이 있는데 비주거용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주거니까 호프집을 생각하세요. 호프집. 여러분 우리가 호프집 하려고 들어갑니다. 상가에. 우리가 호프집 하려고 상가에 들어가요. 그럼 건물주가 도배해줘요, 안 해줘요? 내가 알아서 하죠. 아파트라면 도배해 줄 수 있지만 아파트라면 인차인에게 호프집 하려고 들어가면 건물주가 도배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건물주가 도배 교환 안 해줘요. 호프집 할 때 건물주가 뭐 안 해준다? 도배 교환 안 해줍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 도배 교환 없다. 그래서 비주거용 일단 도배 없고 비선시설 없습니다. 도대 주교판에서 교판이 없어요. 아까 주거용은 도대 주교판 다 있죠. 교판이 없다. 다음 환경 조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없는데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없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주거용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비주거에 없다. 호프집 들어갈 때 도배 교환 안 해줘요. 알아서 합니다. 도배 교환 안 해준다. 근데 특이한 게 도배교환 그래 외우시면 되겠고 호프집 도배교환 안 해준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당연히 건물과 관계된 거 없겠죠. 건축물과 관계된 거 없습니다. 토지라 벽면 도배에 있을 수 없죠.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필요 없습니다. 내부 시설물이 일 수가 토지니까. 다음 도대 주교판 중에 주차장부터 필요가 없어요. 주차장부터 주교판 없다. 다음 토지니까 관리실 없죠? 관리관상 없다. 토지니까 건물과 관계된 게 다 없습니다. 이것을 토지의 벽화 그린 게 내 주관상이 아니에요. 토지의 벽화는 내 주관 아니다. 여보세요. 토지의 벽화는 내 주관상 아니다. 토지의 벽화는 내 주관이 아니다. 여보세요. 벽면도배, 환경조건, 내부 설명태, 도대 주교판에서 주교판 없습니다. 도대까지만 했어요. 관리실 없다. 근데 비선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텔레토비, 토지에 뭐가 있다? 비선호 있다. 아까 비선호는 그 비주거용이 없었거든요. 비주거용에. 그래서 없는 걸 정확히 외우세요. 비주거용에 도비관 없다. 토지에 뭐가 없어요? 벽화 내주관 아니다. 벽화 내주관 아니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잘 안 보이네. 자, 이제 5번 문제, 6번 문제입니다. 법령상 개공 등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에서 시장, 학교와 근저성 등 중개사물 입지 조건은 개공이 당연히 확인상 해당하겠죠? 당연합니다. 니은 개공의 중개대사물 확인 설명서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몇 년 보존해야 돼요? 전학거 335, 전학거 335, 5년 틀렸습니다. 그리고 당해 중개한 소공이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개공과 그속 함께 서명 날은 및 맞아서요? 및 해야 된다. 리을 중개 업무에 수행한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가 또 물어봤네요. 그럼 자격정지 어떻게 외웠죠? 소인 설거지 설 맞았네요. 확인 설명 위반은 뭐다? 확인 설명 위반하면 소인 설거지 맞았어요. 소인 설거지 자정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만 틀려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15분 아침에 했는지 알겠죠? 이렇게 지문 속에 계속 하나씩 들어옵니다. 또 7, 8문제 나와요. 그게 아침에 15분이. 다음 7번입니다. 법령상 중개대사물 확인 투. 자, 비주거용이네요. 비주거용에서 기본항해상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럼 비주거용에 뭐가 없죠? 도배교환 없다. 일단 이거 찾아봐요. 이거 보인가? 그럼 비선호 이게 답이죠. 도배교환 없다. 뭐가 없다? 비 없다. 비선호가 이게 정답입니다. 도배교환 없다. 외워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 더 있네. 자, 8번까지 풀어볼게요. 이제 개공이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은 이 8개는 개공이 직접 확인하라 그랬죠. 2번 건축물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아까 동그라미 1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3번 거리 예적 금액은 중개한성 다 전이죠. 전 맞아요. 4번 벽면 도배 상태는 매도인에게 자료 요구하죠. 자료 요구 맞습니다. 이거 안 했구나. 5번
원. 문제를 푸니까 아는지 알잖아요, 이게. 아파트를 제외 맞아요.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역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공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이것 좀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걸 빠뜨렸네. 자, 52페이지 봐보세요. 52페이지. 지름 밑에 동그라미 10번. 내외부 시설물 상태 보입니까? 그 바로 오른쪽에 소방 보입니까?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 치세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치셨죠? 그럼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당구장 표시 있습니까? 당구장 표시 셋째 줄. 자,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아파트에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몇 개 이상이죠? 5층 이상을 말하죠. 다음 뒤에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제외 동그라미.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다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 안 적어요.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주택만 적는다. 아파트는 왜 안 적을까요? 주택법에서는 적게 되어 있어요. 주택법 공법에서. 아파트는 왜 안 적어요? 주택법에서 적게 되어 있다. 의무상.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건 주택법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적어요. 근데 나머지 주택은 주택법에 안 나오니까 적는 거죠. 그래서 제외입니다. 제외. 다시 아파트 제외 맞아요. 제외한 주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개공 세부 확인 사항 그 동그라미 10번에 적습니다.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